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3, 4라운드 펼쳐지는데요.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1, 2라운드 우리 여자 단체 팀은 3승 1패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지만 그 남자 단체 팀 중국에 패한 게 좀 아픈 것 같아요. 예, 세계대회 단체전에서는 네. 중국 팀과의 이 대결이 사실상 이제 결승전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어제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3, 4라운드 펼쳐지는데요.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네, 중국 허베이성 헝수이시에서 펼쳐집니다. 남녀 단체전 그리고 페어, 혼성 페어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네, 한국은 신진서, 이지연, 박정환 구단이 남자 단체팀이고요. 최정, 오유진, 여자 투톱이 출전을 합니다. 예,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이죠. 중국팀 명단은 커제, 미위팅, 구주아오 선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전력이고요. 여자팀도 위지잉 선수와 왕천식, 사실상의 중국의 여자 투톱이죠. 네, 한중일 대만 그리고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도 참가를 했습니다. 네, 5일 연속으로 치러지는데요.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단체전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에는 혼성 페어전이 8강전부터 펼쳐집니다. 네, 남자 단체전 진행 상황인데요. 중국이 지금 개인승 5승으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6승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유럽과 북미를 상대해서 거둔 6승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순위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자, 여자 단체전. 어제 최종 선수가 불의의 일격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선두권이에요. 예, 뭐 순위는 대만 팀이 1등이긴 하지만 네. 한국 팀은 중국을 2대 0으로 꺾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이 실질적인 1위라고 지금 현재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자 단체는 북미와 유럽을 상대하기 때문에 남자 단체팀 바둑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오전 대국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네. 한국은 대만 팀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왕유한진 8단과 만났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바둑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요. 예, 지금 뭐 거의 다 두어졌고요. GV 이제 박정환 선수가 흑인데 GV 형태를 봐도 여기는 일단 다 돌을 따낸 모양이죠. 여기 집이 상당히 크고 여기 좌선기 쪽을 잡았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부터 이 돌아가는 집이 하나 있는데 뭐 흑이 훨씬 집이 큰 것 같아요. 네. 집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바둑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거의 다 뒀는데요. 보통 집 차이가 많이 나면 네. 개인전 같은 경우는 돌을 거두는 경우가 뭐 많죠. 그렇죠. 하지만 단체전일 경우에는 승부처도 없고 사실상 뭐 끝난 바둑인데도 계속 두는 선수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단체전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는 수가 몇 점인가요? 흑이 이곳에 단수를 치기 전에 끊어놓으면 뭐 집으로 약간 이득을 볼 수 있죠. 단수 친 다음에 끊을 때 바로 잡게 되니까요. 끊어서. 네. 이제 뭐 큰 끝내기도 없고요. 다 두어졌습니다. 예, 제가 사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반면으로
스물 몇 집 진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렇게 차이가 네, 다 벌어졌나요? 뒀는데 네. 왕위에 앉은 선수 끝까지 둡니다. 네, 흑이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이 대만을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뒀네요. 네, 박정환 구단 이 바둑을 마지막에 보니까 집 차이가 좀 상당히 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정환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네. 왕위안진 선수 약간 벅찼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차이가 보통 그래도 이제 같은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뭔가 네. 실수를 했다거나 포석을 완전히 잘못 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왕위안전 선수도 저우준신 선수, 대만 선수, 지금은 이제 대만팀 감독을 맡고 있는데, 네. 그 대만팀 선수 이후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가 많이 국제대회 경험이 좀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경험 있다고 이제 뭐 계속 한국이나 중국 팀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고 좀 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박정환 구단과 왕위안진 구단의 대결 첫 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왕위안진 구단 96년생입니다. 2007년도에 입단을 했네요. 예, 입단 연도가 확 눈에 띕니다. 왕희안진 선수 96년생인데 2007년에 입단했으면 만 10세에서 11세 사이에 입단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릴 때 입단을 했네요. 대만은 왕위안진 구단 그리고 린리샹 7단 그리고 가장 어린 선수가 쉬하옹 5단인데요. 2001년생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네. 또 국제대회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바둑이 갑자기 많이 좀 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실력이 네. 있어도 경험이 좀 부족하면 어떤 대회, 국제대회, 큰 대회에 나가게 됐을 때 좀 주눅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요즘엔 소목에 걸쳤을 때 굳이 이제 협공을 한다면 한 칸 높은 협공이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 칸 높은 협공을 하게 되면 여기 백이 날일자로 씌우는 수가 나와 끊었을 때 백이 단수치고 이음의 요돌이 들여다보는 자리에 놓여져 있어서 이음꼴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때는 보통 씌워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칸 높은 협공 이외에 어떤 협공을 하더라도 여기 날일자로 씌워갑니다. 그래서 날일자로 씌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칸 높은 협공을 하는 거죠. 백은 한 칸 띄었습니다. 지금 시합이 펼쳐지는 곳이 중국 허베이성 헝수이시라고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덥다고 해요. 예. 요즘 한국도 네. 예, 어제 오늘 그제까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더운 것 같아요. 낮에는 굉장히 덥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여름 국가대표 그 반팔티를 입고 있습니다. 반팔티를 예. 입었네요. 예, 여기서 예전에는 한 칸을 띄고 여기 두는 게 정석이었는데 요즘에는 여기를 두는 의미는 백이 여기를 두는 의미는 한 칸 뛰면 넘어가는
늘어나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요즘에는 두 칸 협공을 해도 넘지를 않고 한 칸이 뛰거나 그런 곳을 두지 않고 그냥 여기를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멀리 협공 가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지금 이렇게 둔 것 같고요. 밀어달라 이거죠. 밀면 여기를 늘어서 요돌과 요돌이 밭전자 형태를 백이 가운데를 갈라 나오는 돌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둬서 여기를 두지 않으면 다음에 막히면 이렇게 돌이 연결되니까 흙이 불만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자연스럽게 늘겠다는 그런 의도의 수죠. 백이 둔 수가. 이제 입구자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곳을 붙였는데요. 백이 여기를 두는 수도 좋아요. 흙이 반대로 여기 막히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밀고 나오는 자리도 좋은데 밀면 이제 여기를 붙여서 귀집을 지키는 것이 싫다.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붙였는데요. 또 그 자리가 좋죠. 양후보 자리도 좋아 보였는데요. 그런 수가 되나요? 나왔고요. 백이 조금은 약간 좀 엷은 수법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수는 좋은 곳이죠. 여기를 백이 반대로 쌍립을 쓰게 되면 넘는 것도 생기고 찝어서 끊는 변화도 성립되기 때문에 네. 요 급소의 자리. 보통 쌍립되는 곳이 상대가 쌍립을 쓰는 곳이 저런 식으로 두게 되면 급소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바깥쪽을 막았습니다. 선수가 되네요. 안 그러면 돌파당하면 넉점이 죽기 때문에 이 선에 뭐 늘 수밖에 없었고요. 그냥 이 선에 막아 놓는 것이 아니고 붙였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두면 흙이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늘어서 백이 이게 지키면 부분적으로는 대약수거든요. 흙이 여기를 둔 걸 일단 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다음에 여기를 하나 밀고요. 젖힐 때 여기를 찌릅니다. 여기는 이어야 되겠죠. 네. 그때 먹여치고 때릴 때 여기를 늘면 이 석점을 잡아도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여기서 이걸 이으면 여기를 막아서 여기를 두더라도 여기 이렇게 웅크리게 되면 이건 그냥 다 죽었죠. 사활이 걸리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를 차단하는 것이 네. 막는 것만 선수가 아니고 이렇게 여기에 착실하게 차단만 되면 그런 수들이 다 선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도 흑돌이 여기가 이렇게 선수가 된다고 보면 여기서 막는 건 무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늘어야 됩니다.
에서 늘어서 받았군요. 붙여 놓기만 하고 손을 돌렸습니다. 지금 둔 수는 글쎄요. 여기 또 언뜻 보면 좋은 자리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나를자를 왔었어야 돼요. 여기 나를자를 와야 다음에 이런 데를 들여다본다든지 할 때 맛이 나빠서 네. 지금은 여기 이쪽 느는 게 선수라면 여기가 네. 뒷문이 열려 있는 곳을 여기를 키우겠다고 지키는 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 나를자를 금 둔 의미는 귀를 지키는 것뿐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보다 여기를 두게 되면 이 돌을 보강하는 의미는 비슷해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기를 둬서 얻는 것은 귀를 지키는 건데 그것보다는 여기를 둬서 이 모양을 삭감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모양을 키우는 이쪽 나를자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거기 나를자가 상당히 좋아요. 거꾸로 흙이 차지했네요. 예, 그렇게 두면 다음에 흙이 나중에 이제 여기 침투할 때도 네. 이 침투했을 때도 이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 백돌이 붕 뜨거든요. 네. 이 나를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백은 손을 돌렸습니다. 예, 지금은 요거 하나만 교환해 놓고 이쪽을 어딘가를 둔 것이 아니고 일단 더 이상 넓어지는 곳을 좀 견제를 일단 했고요. 네. 귀도 커 보이는데요. 백도 이제 큰 집은 없지만 여기 집이 약간 있고 7집 정도 나 있고 여기 모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흙도 그냥 단순하게 집만 계속 지키고 있어서는 만만치 않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침투하는 수단을 선택했어요. 이 돌의 형태를 아주 꽤 단단한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흙은. 두터움을 좀 활용하려는 의도군요. 예, 어깨를 짚어서 흙 모양을 삭감하려고 하고 있죠. 예, 강력하게 침투를 했습니다. 이 두 칸이라면, 요 돌의 간격이 두 칸이라면 모르는데 세 칸이면 이제 차단이 되니까 일단 돌을 끊어야지만 이 두터운 돌들이 점점 네. 자기 위치에 가는 의미가 좀 있거든요. 이것을 세력으로 자꾸 만들 수 있는 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법. 상대도를 자꾸 갈라가서 약하게 만들어야지요. 예, 일단 응수타진입니다. 백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네요. 그렇죠. 뭐 처음에 여기를 하나 침투하고 네. 이곳을 두니까 흙이 쳐들어가니까 또 여기를 어깨 짚고 네. 또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또 이곳에서 또 잽을 한번 예, 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예, 흙도 고분고분 있지를 않았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뒀는데 지금 실전처럼 뒀는데 백이 여기 당장 뭔가 결행을 하지 않으면 이 교환은 나중에 상당히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상변을 여기서 들여다봐서 여기 둔 다음에 여기가 두지 못하면 악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그리고 또 상변을 뒀다고 보면 당장은 여기 무슨 강력한 수단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면 악수가 될 확률이 높겠는데요. 왕유한진 구단도 구체적인 전략이 없이 일단 물어본 것 같아요.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하나 밀어야 되죠. 그걸 밀지 않으면 백이 그 자리를 꼬부릴 수도 있고
여기를 껴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 돌이 없으면 막을 수가 없어서 물러서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밀어서 하나 응수를 시켜야지만 여기 이제 흙 모양도 단단해지죠. 이번엔 또 귀를 붙여보네요. 뭐 또 응수타진을 했는데요. 네. 좋게 표현하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느낌이 있고 네.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 일관성이 좀 없어 보여요. 그냥 여기 뒀다 저기 뒀다 뭐 상대가 뭐 실수하기만을 바라는 듯한 그러게요. 뭐 응수타진이랄까요. 네. 뭐 그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저기 한번 두어 봅니다. 상대는 박정환 구단인데 응수타진을 종류별로 다 보여주는 것 같네요. 정말 정말 한마디로 여기 뒀다 저기 뒀다 하는데요. 네. 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호구 자리 가만히 늘어두고요. 잘못하면 뭐 지금 이 교환도 그렇고 이런 교환도 그렇고 네. 뭐 응수타진일 수도 있지만 상대의 모양을 결정지어줘서 상당히 악수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중후반 이후로. 네. 여기를 한 칸 뛴 것은 이렇게 한 칸을 뛰어나오면 백이 이렇게 둘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젖혀서 이곳을 만약에 백이 이곳을 이렇게 끊으면요. 그러면 여기서는 흙도 이제 뭐 두 가지 수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가만히 이어서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아니면 단수를 치고 이곳을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렇게 둬요. 그러면 늘지는 못하거든요. 늘면은 여길 차단해서 나와 끊더라도 두 집 내고 살면 이 돌이 거의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이렇게 두면 여기를 이렇게 호구 쳐서 백이 연결되고 이 돌은 잡았지만 돌이 약간 비능률적으로 좀 놓여져 있고 요 호구가 아주 기분이 좋죠. 다음에 백이 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양걸쳐 가게 되면 이건 좀 백이 뭐 여기는 타개를 했지만 여기 모양이 좋아져서 이 돌이 또 압박당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속 뭐라 그럴까요? 백이 좀 뒤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백은 그냥 끼웠고요. 그냥 끼우면 흙도 이쪽으로 칠 수는 없죠. 그럼 끊어서 좀 아까랑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를 쳤고요. 백은 단수 교환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곳을 단수 치는 건 악수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끼운 걸로 끊고 이렇게 둘 때 여기 그때 친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이 악수라 네. 그냥 끼우고서 가만히 늘어놓은 거죠. 흙도 이제는 여기는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흙이 뭐 이런 데 뛰어나오는 자리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기 이제 맛이 나빠서 이쪽을 하나 막아놓는 자리도 뭐 집으로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양걸 칠 수도 있는데 여기를 뭐 어깨 짚는다든가 해서 이쪽이 이렇게 막힐까 봐. 네. 그쪽은 응수타진인가요? 제 생각엔 지금 여기 둔 것은 이쪽을 선수로 막으려고 이렇게 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아래쪽이 아니라요? 이렇게 두면 이제 젖히면 네. 찌르고 먹여치고 이렇게 빠지면 네.
이쪽으로는 수상전이 안 돼서 결국은 여길 둬야 되거든요. 만약에 백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끊으면 이쪽을 잡을지는 모르는데 여기를 막으면 자충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요. 네. 자충이 너무 많이 지금 이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수상전이 안 돼서 여기서부터 조여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늘면 백이 잡혔죠. 네. 아직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왕이한진 선수도 지금 그 수를 선택했는데 예, 일단은 그러면 흑이 이득을 본 형태가 됐죠. 네. 바로 조이질 못하고 아까 여기 두면 먹여치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그냥 둔 거고요. 그럼 흑이 이렇게는 이제 못 둬요. 여기 둘 때 이제는 먹여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뒤로 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 의미는 그냥 젖히면 찌르고 먹여치는 타이밍이 나오는 것을 방비한 수인데요. 일단 흑이 득을 봤어요. 또 빠져서 선수를 합니다. 예, 그곳을 이제 둘 수밖에 없고요. 막는 것이 절대 선수가 됐네요. 예, 이제는 여기를 받지 않으면 이곳을 찌르고요. 네. 젖히면 이쪽을 이으면 여기는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둘 때 여기를 못 잡죠. 여기를 잡으면 이어서 다 죽기 때문에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두면 죽었죠. 네. 이 백돌이. 그래서 지금 이 막는 수는 선수가 됐고요. 백도 그러면 이쪽을 끊어서 응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 끊는 자리도 크긴 큰데 흑은 지금 여기에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수로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지금 이수로 여기를 두는 거는 안 됐네요. 여기를 이렇게 일선에 밀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서요. 여기 돌이 없거든요. 네. 이렇게 밀면 수상전이 100이 안 되네요. 막으면 단수가 되고 이으면 먼저 젖히고 뒤로 치면 촉촉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이 끊을 수는 없었고 여기를 둔 거고요. 그러면 흑이 선수로 막은 건데요. 엄청나게 득을 봤죠. 그리고 이제 이곳을 지켜서 여기 다 집이 나면 지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까 여기 들여다봐서 이렇게 한 칸 띄워준 요 교환이 상당히 이제 손해가 됐어요. 네, 악수가 됐네요. 지금 흑이 한 점을 드러냈는데요. 백도를 잡을 수 있나요? 여기는 이제 맛이 상당히 나쁘거든요. 여기를 단수 치면 네. 이으면 여기를 호구 쳐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둬서 이제 살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백이 이곳을 단수 칠 때 흑이 잊지는 못하고 이쪽을 쳐서 뭐 이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팩감이 많기 때문에 팩감을 쓰고 때리면 되죠. 네. 그러니까 백도 당장은 팩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를 계속 두는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앙에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집이 척 봐도 몇 집 안 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뭉태기로 집이 났어요. 프로들은 여기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속원인가요? 쪼가리 집이라고 예, 이렇게 뭐 그러는데 이건 통집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도 단수 쳐서 패가 나는데 당장 패를 못하면 흑이 반 이상 집이 나 있다고 봤는데 뭐 완전히 집이 너무 많이 났고 그렇다면 흑이 집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그럼 백은 얻은 것이 뭐냐 하면 별로 얻은 게 없어요.
여기 집하고 이 돌은 세력이 아직 아니에요. 못 살아 있어서. 흑돌은 약하지가 않죠. 넘는 것이 남아 있어서. 백이 상당히 좀 초반에 나빠졌는데 역시 뭐 이런 데 하나 갖다 놓고 또 뭐 이쪽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여기저기 두는 이 수법이 별로 좋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바둑 챔피언십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지금 대만과 대결 중인데요. 왕양진 구단 최연소 입단 기록을 가지고 있는 기사입니다. 네, 지금 백이 지금 이 판은 초반 포석부터 시종일관 뭐 동해번쩍 서해번쩍. 네. 예. 처음에 뭐 상변을 어깨 짚었는데 이렇게 갈리니까 갑자기 이곳을 들여다보고 여기를 이렇게 교환하고 그리고 이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흑이 여기를 이제 선수로 이렇게 차단하고 여기 딱 지키니까 또 갑자기 뭐 이거 하나 단수 쳐놓고 뭐 이런데 지금 들여다본 상태거든요. 왕양진 구단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바둑을 좀 화려하게 둔다는 것은 네. 좀 불리할 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네. 바둑에서 뭐 묘수를 뭐 뒀다. 묘수를 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뭔가 범상치 않은 뭔가의 수를 갖다 놨다는 건데 지금 형세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원래 가장 좋은 내용이라는 것은 평범한 수를 계속 구사해서 좀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이제 이기는 거죠. 모든 기사들이 꿈꾸는 그런 내용인데 네. 쉽지는 않죠, 말처럼. 네. 이제 한 점을 움직이나요? 한 칸 뛰었습니다. 자, 내려서는 수도 선수가 되나요? 받아줬습니다. 우변 쪽은 연결하지 않고 견디겠다는 뜻인데요. 예, 지금 이곳을 늘어서 여기를 뒀다는 것은 뭔가 여기 수가 나는 게 요 교환도 선수고 해서 이제는 수가 안 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의미로 요거 늘어놓고 막았는데요. 백이 만약에 수를 내려다가 수가 안 나기라도 하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네. 일단 끊었어요. 돌을 갈라갑니다. 예, 흑도 그것을 두텁게 연결해 놓으면서 여기도 이제 선수고 자충으로 교환을 해 놓으면 흑이 상당히 이제 수도 좀 있고 탄력적인 형태인데요. 네. 백이 뛰었습니다. 예. 우상계 쪽 돌하고도 좀 연결을 노려보나요? 근데 흑이 이제 연결을 당연히 안 시켜주고 네. 만약에 여기 좀 더 악수 교환이 되는 순간 이 돌이 그냥 잡히게 되거든요. 살면은 한 30집 정도 이제 흑집을 깰 수가 있는데 네. 그곳이 패가 남아있는 형태라면은 지금 한 15집을 손해보는 수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살면 30집인데 패가 나면 그 반으로 쳐줘야 되는데 그 패를 없애버렸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여기 둬서 만약에 여기 큰 수가 나지 않으면 뭐 바둑이 그냥 순식간에 너무 기울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왕양진 구단 어떤 작전을 펼칠지
아, 거기까지요. 이거는 완전히 상변 우상기 쪽 백돌이 다 죽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변 쪽에서 크게 수가 나야 되는데요. 네. 15집 정도 손해보고 15집 이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걸 손해보고 수가 안 나면 망한 거죠. 치받아서 물어보네요. 예, 완전히 그냥 흙이 이제 그쪽으로 뒀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수상전이 빠른 게 아니냐인데 네. 이제 백이 여기 둬서 이 흙을 여기 끊어지지 않으면 이 흙을 다 잡을 수 있는데 흙이 여기 두는 게 절대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이쪽을 둬서 이렇게 하고 요 교환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여기 하나 미리 이렇게 해놔야 되겠네요. 이렇게 미리 해놓게 되면 이 교환도 미리 해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이 돌이 돼 있으면은 조여 붙이기라도 하는데 네. 지금도 조여 붙일 수는 있겠네요. 그럼 요 정도로 사는 정도 이 넉점을 다 죽이고 여기까지 다 헌납한 상태에서 백이 이렇게 둬서 여기 한 4집 내고 사는 정도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 단수도 맞는단 말이에요. 후수로 요 정도 사는 걸로는 문제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두터워졌기 때문에 이 돌이 또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돼요. 흙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여기 두는 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돌과 그냥 수상전을 해야지 반만 산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타협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수상전을 택했는데요. 네. 이건 그래도 다 살려보겠다는 뜻인데요. 일단 수를 하나 늘려놓고요. 그렇죠. 그렇게 자충을 만들어 놓으면 되죠. 제가 이쪽으로 뒀다는 것은 바둑으로 말하면 18급짜리 수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일로 두면 백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자연스럽게 자충이 됐죠. 네. 이쪽으로 젖혀서 두는 게 집으로도 득이기 때문에 정수입니다. 자, 백이 조여갈 때 흙이 수를 어떻게 조여가야 될까요? 여기를 끼워서 끊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수상전을 이길 수 있으면 이 교환이 그 수상전에서 상당히 이득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끼웠죠. 교환을 끼웠다는 것은 네. 100% 여기를 끊겠다는 거죠. 있는 건 엄청나게 악수니까요. 끊어서 백이 때려내지 못했네요. 그러면 여기 있기만 하더라도 네. 이거는 이렇게 돼서 그러면 여기 두고요. 받을 때 이렇게 두고 여기 두고 이렇게 두면 여기 두고 네. 단수까지 이렇게 되는 형태인데 이 형태도 완전히 망했는데 백이 망했거든요. 이 형태도. 근데 네. 이렇게 또 두지 않고 여기까지 붙여서 수상전까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수상전에서 이거 다 잡으면 봐도 끝나죠. 그러게요. 그냥 다 잡으면. 이건 완전 망한 거죠. 수상전이 어떻게 될지요. 지금 여기를 붙인 이상 여기까지는 단수 쳐야 되고요. 네. 이건 잊지는 못해요. 그러면 여기를 이어서 네. 여기 둘 때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수가 두 수씩인데 백이 아무 데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백이 잡혔고요. 그러면 있는 수는 안 되고 이제는 여길 때린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패 형태가 날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수순이 진행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이 바둑의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지금 서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착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형태는 뭐 보나마나 팰 거예요. 네.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만약에 잡힌다고 하면 흙이 이렇게 둘 리가 없고 백이 그냥 잡힌다고 하면 이렇게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착각하지 않는 이상. 네. 그러면 이거는 서로 패기 때문에 이렇게 뒀다는 결론이 나오죠. 자, 패가 된다면 이제 패감이 문제겠는데요. 젖혀서 수를 조여갑니다.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예, 이거는 약간 2단패성인데 지금은 네. 단패보다도 백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그냥 단패로 해소되는 형태가 아니고 백이 여기가 곶마가 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단패가 나면 흙이 어딘가를 패감을 쓸 때 때려도 아, 해소가 안 돼서 네. 또 공격을 하다가 다시 뭐 한 수 늘어진 패 비슷한 2단패를 또 때리게 되면 골치 아프죠. 백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예, 단패도 아니고 2단패 형태라면 백이 좀 상당히 괴로워 보입니다. 뭐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제는 여기를 조이면 이렇게 돼도 요거를 하나 단수 쳐놓고 여기를 때리면 흙은 이으면 해소가 돼요. 네. 양재충이라. 근데 백은 흙이 어딘가를 두고요. 백이 때렸을 때 여기서 백이 두고 흙이 여기 둘 때 백이 여기서 어딘가를 둬도 해소가 안 되죠. 여기 백이 때려도 다음에 흙이 패감 쓰고 다시 때리면 또 2단패가 남아 있어서 이게 네. 백이 너무 골치 아프고 안 좋은 형태예요. 패가. 해소도 안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먼저 이었죠. 때리면 단수 치고 먼저 때리니까 한 패 손해라. 네. 먼저 이었고 흙도 조이겠죠. 뒤에서 조여야죠. 예. 그리고 이제 때리면 네. 흙감은 이제 하나 득이긴 한데 흙이 여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두텁지 않습니까? 다 지금 연결이 됐죠. 이 돌도 거의 맛은 약간 있지만 여기 호구 치면 그냥 잡히진 않네요. 여기 호구 치면 단수 치면 패고 여기 두면 여기 둬서 흙이 치중가도 이렇게 이으면 네. 여기 젖혀서까지는 못 잡으러 오죠. 여기 둬서. 네. 그럼 여기 맛은 남아 있군요. 예, 맛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흙이 뛰었고요. 지금 백이 여기 둘 시간이 있을지 의문이에요. 여기 뭐 흙이 하나 갖다 놓으면 뭐 허덕허덕거리는 형태라 그런가요? 예. 흙은 해소가 가능하지만 백은 해소할 수가 없는 패입니다. 백이 두기가 참 어렵네요. 팩감을 쓰고요. 흙은 웬만한 백의 팩감을 다 받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뭐 여기 이으면 해소는 되지만 그냥 바둑을 계속 두텁게만 두고 있으면 이 2단패를 백이 풀어나가기가 바둑이 엷어서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차렷해서 백 전체를 노려봅니다. 예, 백은 뭐 계속 정처 없이 도망가야 되죠. 네. 도망가면서 공배를 두게 돼서요. 획은 한 번씩 패를 때려내고요. 예, 이곳에 백돌이 놓이면 백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젖히는 수가 성립되죠. 끊어도 단수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끊는 수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달라 그 얘기인데요.
저수도 뭐 하나의 이제 받는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두고 나니까 백이 여기를 씌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찌르는 게 절대 선수라 이렇게 하면은 또 째임 당하는 형태가 돼버렸죠. 네. 이 수로는 그냥 여기 흙이 때릴 때 그냥 여기 하나 막아놓고 해소를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딘가를 두면서 이 좌변을 키우는 걸로 어떻게 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제는 여기가 봉쇄가 안 된다고 하면 흙백이 너무 얇아서요. 네, 백도 받아주네요. 예, 슬슬 갈라 나오기만 하면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떻게 때려 어딘가를 해소를 할 수가 있으면 모르는데 아직도 패기 때문에 이런 데 뒀다가 흙이 바둑이 더 두터워지면서 두게 되면 나중에 늘어진 패가 아닌 게 돼버리죠. 네. 제가 한 2년 전쯤에 뭐 농심배에서 이동훈 선수에게 이제 운 좋게 이겼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바둑의 내용이 제가 집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바둑이 두터워지니까 나중에 흑진에서 수가 났는데 늘어진 패뿐이 안 났거든요. 네. 근데 늘어진 패가 났는데 제가 바둑이 워낙 두터우니까 상대는 패감이었고 저는 패감 쓸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상대가 어떻게 해보질 못하더라고요. 아, 뭐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운이 뭐 지금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동훈 선수는 뭐 워낙 이제 요즘 상위 랭커고 그런데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이제 바둑이 두터워지면 네. 늘어진 패라도 뭐 단패와 다름없는 형태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왕위안진 구단은 판을 좀 두텁게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런데 뭐 상대가 이미 두터워진 상태고 인위적으로 네. 이제 두텁게 만들려면 집을 많이 뺏긴 상태에서 두터워질 수는 있겠죠. 네. 이제 귀 쪽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그곳을 백이 막아서 원래는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요 돌 때문에 여기를 나갈 때 요 백돌이 잡히거든요. 집은 당연히 귀가 더 크죠. 뭐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귀는 백집이 한 6, 7집 나고 흙이 반대로 이 돌을 잡으면 한 25집에서 30집이 나면 뭐 30몇 집짜리인데 왜 요 한 점과 두 점 이거는 합해도 뭐 열 몇 집뿐이 안 될 텐데 여기 귀를 버리면서 여길 늘었냐 하면 이 두 점이 잡히면 이 돌이 또 곤마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세력이 아니에요. 네. 안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패를 또 꽁으로 그냥 상대에게 헌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귀가 다 잡히는데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네요. 네. 뭐 백이 바둑은 두터워졌는데 흑에게 실리를 다 헌납한 그런 형태가 돼버렸습니다. 눈목자로 지켰습니다. 좌변 일대 백 모양도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근데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막 종국 장면 직전이었고 네. 흙집이 이곳과 이곳이 있었죠. 네. 근데 그만큼 아까 집 차이가 제가 이제 많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기도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요패랑 바꿔치기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백진영이 요거 하나뿐이다 보니까 이 두 덩어리를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우변은 아직 패가 진행 중이고요. 크기는 우변이 클 수가 있지만 이게 패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흙이 아직도 바둑이 두텁기 때문에 네.
계속 패를 남겨놓는 그런 변화로 이끌고 있죠. 놓쳤습니다. 지금 바둑이 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는 수법이 이게 네. 뭐 유명한 수법이에요. 이제 넘어가는 형태인데 자꾸 집이 찌그러지면서 두게 되면 차라리 뭐 수가 나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건 일단 위로 젖혀서 뭐 좀 적극적으로 바둑을 이끌어야지 이렇게 둬서 이 바둑을 이기겠습니까? 워낙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바둑은 항상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네. 좀 많이 불리하다 싶으면 네. 꼭 정수대로만 두는 게 그 승부에 있어서는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반집지나 백집지나 어차피 지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더 뭔가 약간 무리스럽다라도 상대 입장에서 또 본다면 이렇게 그냥 해달라는 대로 정수대로 다 둬주면 상대의 그 두는 수들이 다 예상할 수 있는 수뿐이 안 나온다면은 유리한 쪽에선 너무 편하죠. 네. 바둑두기가. 예, 지금 이제 네. 수순이 약간 이제 어긋나서 수순을 이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지금 2단패가 진행 중인데요. 네, 그래서 바둑은 이제 박정환 선수가 이제 결과를 지금 알고 보는 상태인데 박정환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 내용이 이제 워낙 우세했고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좀 뭔가 왕희한 선수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바둑을 진행해서는 박정환 선수 좀 버거운 상대라고 보고 초반에 약간 변칙 수법을 쓰고 있는 중인데 네. 그 변칙 수법이 잘 통하지 않죠. 예. 잘 먹히질 않고 있습니다. 약간 호구로 지켜뒀고요. 예, 지금 여기를 둔 이유가 좀 여기 맛을 고려해서 그 보강을 하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돌파하는 팩감이 생긴 거거든요. 그냥 수가 나는 형태가 아니고 돌파당하면 상당히 원래 이제 도리 형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팩감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받으면 또 늘어진 패가 됐지만 늘어진 2단 패라고 볼 수 있는데 흙이 때려도 또 회수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요. 때린 수로 인해서. 근데 또 팩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 백이 좀 너무 풀어가기 힘든 바둑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하루에 2판씩 소화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빡빡합니다.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겠죠? 최정 선수가 어제 이제 오후 대국에서 네. 일본의 이제 무카이 선수에게 패했어요. 네. 뭐 예전부터 이제 국제 대회에서 자주 이제 모습을 드러냈던 기사인데 요 근래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 일정 때문인지 하여튼 이번에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나 아니면 시에민 선수를 제치고 나오게 된 것 같은데 네. 최정 선수가 어제 오전판만 해도 위즈잉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 또 그 내용도 며칠 전에 좋았죠. 열렸던 네. 천태산배에서도 위즈잉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뒀는데 네. 무카이 선수에게 패한 거는 좀 많이 의외죠. 그렇습니다. 예. 약간 좀 컨디션 조절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내용을 이제 정확히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최정 선수가 그 무카이 선수에게 패할 그 전력은 아니거든요. 네. 뭐 지금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인데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에서 얼마 동안 계속 활동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기간이 이제 오래 지난 것 같은데요. 네. 최정 선수. 중국에 꽤 오랜 기간 머무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최정 선수가 한번 한 중국에 한 20 며칠을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그럼 집밥도 좀 그리울 수 있고, 그렇죠. 뭐 말도 안 통하고 이런 곳에서 계속 시합을 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힘들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그 승부를 하는 사람으로서요. 어떤 식으로 그럴 때 좀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네. 최명훈 구단도 외국 시합 많이 다니셨죠? 예전에 저는 근데 제일 오래 있어 본 게 네. 그 예전에 을조 리그를 참여했다가 네. 그 중국에서 바로 그 후지스베를 하러 일본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일정이 한 보름 정도 됐었던 것 같거든요. 을조 리그 열흘에 이제 후지스베가 5박 5일 정도. 근데 또 그때 되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중국에서 음식을 그때 조은영 구단과 계속 같이 움직였었어요. 네. 그 을조 리그가 같은 팀이었고 네. 이제 후지스베까지 같이 참여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점심 때 어떤 생선을 먹었는데 저는 먹기 싫었거든요. 근데 조국수님이 자꾸 먹어보라고 맛있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음식점에서 나오자마자 그 물고기를 봤는데 보고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걸 먹고 나서 갑자기 속이 급격하게 오후에 바로 관광 일정이 있었는데 네. 하루 을조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3연승하고 이제 쉬는 날 네. 음식을 먹고 이제 관광 일정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그렇게 배가 아플 수가 없어서 그 바로 호텔로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한 중국에서 남은 7박과 일본에서의 5박 네. 이렇게 12일 동안 계속 복통 뭐 설사하고 뭐 토하고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하루 이틀 만에 낫질 않았나 보네요. 예, 뭐 병원을 찾지 않고 그냥 버텼더니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도 최정 네. 선수가 한번 중국에서 네. 음식으로 좀 복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조국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것만 안 먹었어도 조국수님은 괜찮았나 본데요. 그 같은 걸 먹고도요. 뭐 이것이 칭찬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국수님은 네. 제가 볼 때 그 소화력이 정말 뛰어나신 분 같아요. 네. 되게 건강하신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조국수님은 뭐 음식으로 이렇게 탈라하신 적이 거의 없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뭐 평소에 뭐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건강하신 또 체질이었던 것 같고요. 그 남은 기간 동안 성적은 잘 나왔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네. 제 기억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성적이 무지하게 안 좋았어요. 3연승 하다가 예, 3연승 하다가. 보통 후에 네. 예, 그때 뭐 그래서 팀도 뭐 못 올라가고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되게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음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뭐 음식도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뭐 컨디션 조절의 하나의 방법이라 일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정 선수도 며칠 전에 뭐 이벤트 대회에 참가했을 때 뭐 5,000원 배요? 예, 5,000원 배에 참가하고 그 이벤트 무슨 네. 시합 인공지능 시합이 있었는데 그 시합을 복통 때문에 참가를 못 했어요. 네.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인터뷰 얘기가 그건 자기 실수다. 뭐 프로라면은 그런 몸 관리나 음식 관리도 자기가 잘했어야 되는데 좀 불찰이 있었다. 이렇게 뭐 인터뷰를 했던 거를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최정 선수는 근데 보통의 기사라면 뭐 그렇게 복통이 날 정도로 먹지도 않아요. 근데 최정 선수는 정말 워낙 잘 먹거든요. 정말 그렇게 음식이 땡겨서 먹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체력을 계속 보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같이 따라다녀 보면은 잘 먹습니다. 예. 잘 먹는 게 좋죠. 보기도 좋고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면 뭐 그만한 컨디션 조절이 없죠. 네. 근데 대부분 보통의 선수들은 또 시합에 신경 쓰고 잠자리가 바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요. 네. 예. 예, 지금 바둑 얘기를 한동안 못했는데요. 지금 흑이 이제 우상기 쪽 팩감을 안 받고 여길 단수 쳤는데 이제 맛도 나쁘기 때문에 그냥 여길 때리니까 이렇게 해소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에 한 덩어리, 여기 두 덩어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때리면 좀 백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지금 집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요. 지금은 이제 좀 흑이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뭐 백의 색깔이 거의 보이질 않죠. 네. 판이 많이 기울었습니다. 마인드 스포츠 챔피언십. 마인드 스포츠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바둑, 체스, 브릿지, 체커, 중국 장기. 이 5개 종목이 이제 17개 부문으로 나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브릿지라는 종목은 뭐 카드로 하는 네. 게임인데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배팅이나 이런 게임이 아니고 뭐 서로 이렇게 편을 먹고 뭐 합심을 해서 네. 우리 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서로 뭐 합심을 해서 뭘 카드를 내야 된다고 해요. 팀워크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페어 바둑과 비슷한 맥락이 있죠. 네. 중국의 이제 서비평 구단이 네. 브릿지 아주 고수라고 해요. 그렇군요. 예, 제가 알기로는 무슨 TV에서 브릿지 대회를 열면 해설자로도 이제 나와서 네. 활약하기도 하고요. 뭐 한국에서는 뭐 선웅욱 구단, 네. 그리고 선호구단. 김수장 구단 이런 분들이 이제 브릿지를 좀 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커라는 게임은 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몇 번 해본 것 같은데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했더니 갑자기 뭐 다다다닥 하면서 뭐 그냥 바로 지더라고요. 체커요? 뭐 예. 가지고 하는 거죠? 카드, 이것도 카드인가요? 아니요, 카드 아니고요. 뭐 색깔이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데 제가 색깔에 대한 또 기억력이 약해서 네. 근데 어떤 색 두 개로 뭐 어떤 알로 하는 게임인데요. 어떤 룰에 의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게임 같아서 뭐 제가 좀 자만일지도 모르겠는데 한 6개월, 1년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프로는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중국 장기는 제가 한 번도 이제 접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국 장기와는 좀 다르게 뭐 중간에 무슨 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뭐 선이 있는 그런 중국 장기, 한국 장기, 일본 장기가 다 룰이 다르죠. 네. 일본 장기는 이제 쇼기라고 불리는 쇼기라고 건데요. 하죠. 근데 네. 뭐 제가 들어서 알기로는 일본 장기가 가장 어렵고 네. 변화의 수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장기가 그만큼 그 다음으로 이제 변화의 수가 많고 한국 장기가 가장 이제 룰 자체는 단순하다고 해요. 네. 뭐 둘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룰상으로는 가장 단순하다고 합니다. 우상귀 쪽에 패가 진행 중이네요. 굉장히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데 왕유한진 구단이 끝까지 둔 거네요. 예. 단체전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통 단체전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리그, 한국에서 뭐 한국 리그, 여자 리그, 뭐 시니어 리그, 어떤 리그를 보면 대부분 이제 다 단체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보통 같으면 저 기사 스타일상 돌을 거둘 것 같은데도 계속 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책임감 같은 게 이제 좀 개인전보다는 더 느껴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남자 단체팀 오전 3라운드에서는 대만을 3대 0으로 물리쳤고요. 오후에는 일본을 상대하게 됩니다. 일본은 무라카와 다이스케 구단이 주장인데요. 관서기원 출신이네요. 예, 무라카와 다이스케 선수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일본의 뭐 1인자 이야마 유타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그 이야마 유타 선수를 상대할 만한 기사가 몇 안 되거든요. 네. 뭐 이치리 키료 그리고 뭐 무라카와 이렇게 젊은 기사들은 뭐 그리고 뭐 이다 아찌시 네. 뭐 이런 정도의 기사들이 그래도 이야마 유타 선수를 이제 상대하고 있고요. 오히려 일본은 좀 얼마 전은 아니고 몇 개월 전에 그 장쉬 선수가 진짜 3대 타이틀을 근 한 10년 만에 다시 획득을 했어요. 네. 예, 이야마 유타 선수를 상대로 대단하죠. 그렇네요. 예. 왕의 귀환인데요. 뭐 선수층이 좀 얇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한국이었으면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네. 예, 한국엔 정말 타이틀 한번 따려면 그냥 계단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다 올라가서 따야 되는데 어느 네. 하나 만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마 선수도 상당한 뭐 실력자이지 않습니까? 뭐 국제 대회에서도 커제 선수나 박정환 선수가 패한 적도 있고. 네. 하지만 그 이야마 선수가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면 타이틀 하나 따기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예,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워낙 강자들이 뭐 득식을 하니까 예, 쉽지 않겠죠.
예, 지금은 아예 그래프가 검정색이네요. 예, 그냥 저 빨간 걸 없애버리면 그냥 짝대기가 왜 있나 싶을 겁니다. 네. 예. 끊었습니다. 이 끄는 부분을 거는- 우리가 봤죠? 예, 약간 이제 끝내기로 이득이죠. 흙이 일선에 단수 치기 전에 끊게 되면 네. 한 때에 따라서는 반집 정도 득을 볼 수가 있죠. 네, 흑이 불개의 승을 거두면서요. 한국이 대만을 상대로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네, 오전에 벌어진 3라운드에서는 3대0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후에 일본과의 대결은 어떨까요? 뭐 한국이 당연히 일단 전력상 우세할 네. 수밖에 없는데 네. 일본에도 그래도 무라카와 선수라든지 이제 무라카와 선수가 1장으로 출전하는데 무라카와 선수 같은 경우 또 일본 국내에서 네. 자국에서 성적이 아주 뛰어난 기사기 때문에 이제 주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마 전력상은 유리하지만 네. 또 이게 아주 긴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후 바둑 많이 이제 기대를 해 주십시오. 네,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박정환 구단과 무라카와 다이스케 구단의 대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